부동산 중개업으로 돈 버는 핵심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그 사모님이 자격증이 없어. 그 상황에서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서 자격증이 없어. 그 상황에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진위 여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무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사모님, 제가 확인 다시 해봤는데 사모님 맞대요. 누가 그러니? 맞대요. 도대체 어떻게 계약서를 잘 쓰시는지 하나는 못 알려줘요. 하나를 못 알려줘요. 하나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공인중개사시죠? 저 중개 보조원이에요. 저 3년 시험 봐서 3번 떨어졌어요. 제가 그 자격증만 있어도 우리 그 바깥 양반은 예요. 네, 벌써 갈라졌어도 벌써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아니 이처럼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와서 부동산 어떻게 해서 돈 버냐는 걸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학원 가서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 학원 가서 물어보세요. 자격증도 없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나갔어.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모님한테. 잘 들어보세요. 사모님,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실력과 수준 사모님이 월등하게 높은데 저는 당장 굶어 죽겠고 사모님은 잘 하시니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없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다 내려놓고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그때 사모님은 나가래요.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죠. 자격증이 있으면 돈을 더 잘 벌고 자격증이 없으면 돈을 더 못 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도 하죠. 공인중개사가 돈을 더 잘 벌까요? 무자격자, 대여업자, 무등록업자가 돈을 더 잘 벌까요? 다 후자래. 다 후자래. 그래서 여기서 또 쫙 선을 긋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벌 거라며. 돈 벌 거라며요. 돈. 맞아요. 그죠? 돈 벌 거라며. 돈 벌 거라며.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딜레마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돈은 누가 잘 번다고요? 여러분이 여러 번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돈은 누가 잘 번다고? 무자격자, 무등록업자, 대여업자가 훨씬 더 잘 번다고.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 버는 핵심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 내일 당장 서울시 가서 자격증 반납하세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문제인 거지. 가진 게 많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돼. 그까짓 거 없어도 되거든. 근데 가진 게 운전면허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족밖에 없으니 뭘 하겠냐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격증 도대체 난 왜 땄을까? 정작 누가 돈을 더 잘 벌어요? 중개 보조원이 훨씬 더 잘 버는데 그럼 내가 돈 벌 생각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와이프를 얻으면 끝나는 거네. 간단한 문제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법에 하지 말라는 거 쫙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돈 버는 랭킹이에요. 처벌이 무서울수록 돈을 벌기 쉬운 게 그거야. 그러니 배웠잖아 이제 돈 버는 방법.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자격증만 없으면 다 해도 된다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격증을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땄어. 그럼 딴 자격증 갖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게 이만큼 나오는 거고. 따라서 잃을 게 없는 무자격자하고의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과 방향, 목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게 저한테 왔던 첫 번째 딜레마였어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는 결국은 답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실이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쓴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는 비결이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요. 뭘 것 같아요? 아까 얘기에 잠깐 힌트 드렸는데 뭘 것 같아요? 전화 작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출과 전화요금은 정비례한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려면 걸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걸어야죠. 걸어야죠. 옛날에는 그래서 사무실에 꽂혀있는 전화요금 빌지 있죠? 그거 가지고 사무실 매출을 추측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요새는 핸드폰 쓰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무제한 요금제니까. 얘 핵심이에요.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TM이 되는 사람과 TM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린 또 뭔 얘기를 해요? 타고난 사람과 못 타고난 사람. 그럼 타고난 사람은 된다 쳐. 못 타고난 사람은. 자,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돌리면 돼요? 안 돼. 법이 엄청 까다로워져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거지. 그러면 못 타고난 사람은? 못 타고난 사람은 노력부터 해야죠. 그래야 타고난 사람을 시킬 수라도 있지. 해봐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TM 한 번도 안 했는데 실장한테 너 TM 해라. 그럼 실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M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해봐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무실의 비밀이었어요. 이 사무실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2박사 트로트라고 있었어. 옛날에. 그거를 크게 틀어놓고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걸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 청소를 합니다. 30분 동안. 잊어먹질 않아. 네. 그리고 나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10시부터 1시까지 전화를 들고 내려놓질 않아요. 그리고 깨달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첫 계약할 때 얘기 드렸죠. 첫 손님 얘기 드렸죠. 6억 4천에 매도하겠다는 그 사모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하고 전화 끊고요. 그 사모님이 뭐 했냐면 그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6억 4천에 계약하자고 하는데 해도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1등 부동산 사모님이 야 6억 4천 매물 하나도 없어 지금. 6억 5천도 충분히 팔 수 있어?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내가 6억 5천에 파줄게. 내가 딴 데다 얘기해놨는데 그건 어떻게? 걱정하지 마. 원래 부동산 다 그렇게들 하는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랬더라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고춧가루 이렇게 얘기하지. 나 옆에 부동산에서 고춧가루 뿌려서 계약이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찍은 자와 못 찍은 자만 남더라는 거지. 상도덕에 어긋나는 부동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고춧가루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당한 사람한테 고춧가루인 거지. 당한 사람한테 고춧가루인 거죠. 상도덕만 지켜준다면. 네. 상도덕을 어겨서 고춧가루 뿌렸다면 그건 뭐예요? 양아치인 거예요. 생양아치인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은 그동안 나랑 해왔던 얘기는 있으나 1,000만 원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온 얘기들은 있으니까 전화를 끈 거예요. 그나마 사실은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어디서 듣냐면 그 사모님이 나중에 3개월 뒤에 찾아와요. 이렇게 뭐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있죠? 그거 사들고 찾아와, 우리 사무실에. 잠금 다 치고 나서. 그래서 그때 그 사모님한테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네,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 닫아요. 자, 아직까지 멀었어. 문 닫을 때까지 아직 뭐가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1,000만 원 더 받아준다니까 거기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매물은 거래가 됐어요. 한 1, 2주 있다가 거래가 됐는데요.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6억 4,200에 거래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만. 처음부터 6억 4,200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그럼 내가 이 손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200만 원을 끌어올려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거래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래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의 기회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겠네요. 에? 신뢰. 그럼 여기서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손님들은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을까요? 아까 이것도 얘기 다 했어.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을까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믿고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요.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주 기본의 논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가.